오늘은 2023학년도 성균관대 수리논술 문제가 어떻게 그동안 출제되었고 또 올해는 어떻게 출제될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성균관대 수리논술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출제 포인트부터 과거 기출문제까지 그 다음에 관련된 이론까지 싹 정리를 해드려야 맞는데 학생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올해 뭐가 나올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출제 예상 과연 어디를 출제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논술을 지도를 해오면서 많은 학교 문제를 적중을 했지만 이 문제가 A대학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는 적중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중요해서 가르쳤는데 그것이 어느 대학인가에서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성균관대 출제 문제가 뭐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하지만 여태까지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는 건 공부에 우선순위를 두는데 또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술 가이드북을 토대로 해서 지금부터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논술 가이드북은 성균관대 입시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이제 매년 논술 가이드북을 만들고 있죠.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면 올해 논술 성대 거 얘기하면 일단 과학 논술이 사라졌죠. 과학 논술이 올해부터 폐지가 됐고 의대가 이제 수리 논술로 부활되었습니다. 5명 뽑게 되죠. 5명. 그 다음에 수능에서 수능 논술 비율 하게 되면 논술 100% 전형입니다. 굉장히 좋죠. 보통 다른 학교는 약 한 7대3 정도의 비율로 가지고서 30%든 20%든 학생부 교과나 종합을 집어넣는데, 여기는 뭐 학생부랑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수능 최저 최저가 굉장히 좀 여유 있다. 공대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3합 6입니다. 상당히 여유 있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만 맞추게 되면 논술만 잘 보면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니 절호의 기회죠. 이과는 총 200명을 선발합니다. 근데 이제 공대는 3합 6이지만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을 평균을 내서 4합 5니까 거기는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예상 문제니까 한번 논술 가이드에 나오는 최근 3개년 논술 출제 핵심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죠. 모의 논술을 보고 나서 이제 논술 시험을 받겠죠. 모의 논술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함수의 극대극소 부등식 만족하는 정수의 찾기, 극대극소, 그 다음에 부등식 이렇게 돼 있고, 또 이 정수의 찾기, 정수의 개수 구하기, 이거 좀 어렵죠. 정수가 끼게 되면 이 논술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분점, 도형 부분이 나왔고, 직선의 평면, 좌표 평면에서 기하학적 의미, 직선의 이 기하학적 의미 해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죠. 이런 것들은 사실 기하의 개념이 있고 정수의 개념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좀 어려운 논술 시험이 나왔고 모의로 2번은 함수의 극대극소,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의 연관성을 이용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극대극소와 접선은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기 때문에 좀 편리하죠. 그래도 풀 수 있는 수준인데 난이도를 또 봐야 되지만 그래도 그런데 실제 논술은 이제 어떻게 출제됐냐? 여기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이 등차 등비 수열의 합,
요것이 출제가 되었죠. 그러면 안 나오냐? 그렇진 않죠. 여기 접선을 보게 되면 여기 그 1교시, 2교시, 3교시에서 문제 1번, 2번 돼 있는데 1교시에도 접선, 2교시에도 접선, 3교시에도 접선이 출제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접선이 나왔다는 건, 이 모의논술에서 나왔다는 건, 모의논술은 말 그대로 출제 범위까지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접선을 좀 확실하게 공부했다면 몇 교시가 됐던 좀 도움이 됐을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어떤 게 출제됐냐면 적분 나왔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미분, 여기도 역함수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처럼 이제 수열의 합, 수열, 그 다음에 도함수 활용, 여기 미분, 미분 나오고, 그 다음에 적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미분, 함수의 진값 나오고, 2차 함수의 성질, 수열합과 수열합 일반항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그 모의논술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이 이제 출제됐던 게 이 수열 파트는 굉장히 중요하게 좀 다뤄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적분은 무조건 출제된다라고 봐야죠. 여기에 이제 사각지대로 여기 순열이 이제 나왔죠. 그죠? 경우의 수도 나올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종합을 해보면, 여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요것보다는 이제 좀 더 확장된 범위로 출제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다만, 여기에 나온 내용 중에 이 극대극수와 이 접선에 관련된 이런 내용은, 출제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범위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그 이유는 간단하죠. 2021학년도까지만 봐도 이 포물선, 즉 기하가 필수로 출제가 되었죠. 2022학년도부터 이제 그 범위를 줄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범위는 수열, 극한, 미분, 적분, 요것은 이제 필수로 나오고 플러스 해서 이제 그 경우의 수 정도가 출제되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2021학년도는 물론 이제 기하가 이제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하를 좀 집중적으로 출제했는데, 이 보게 되면 이 기하가 굉장히 좀 어렵죠. 미적분에 비해서 상당히 좀 그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아이디어도 잘 내야 됩니다. 보게 되면 이제 타원의 방정식이 나왔죠. 2차 곡선.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여기 1교시, 2교시로 나누어서 논술. 1교시에는 포물선, 초점 이런 것이 나오고, 2교시에도 2차 곡선 나왔죠. 그러니까 타원이라고 해서 이제 꼭 타원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2차 곡선이라는 큰 범위 내에서 하나 예시를 주고 이것을 이렇게 출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등비, 수열, 무한급수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이제 급수가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출제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절대부등식, 그 다음에 직선과 원, 유리함수인데, 여기 유리함수. 유리함수 출제됐죠. 유리함수. 그 다음에 직선. 여기 이제 도형의 방정식. 여기 좀 지워야 되겠네요. 도형의 방정식. 그죠? 또, 그렇다면, 이제 출제 안 된 범위를 보게 되면, 여기에 보는 이 로그함수. 그죠?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때도 결국 출제 자체는, 이 그, 기하, 2차 곡선. 이 벡터 같은 건 출제 안 했죠. 2차 곡선. 포물선, 타원, 쌍곡선. 전체. 그죠? 그 다음에 수열. 뭐 수열보다는 이제 극한 쪽이죠. 극한. 극한. 여기 이제 수열이 있었는데 뭐 급수 정도를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수열 뭐 필수 단원이니까 우리 논술에서 수열, 극한, 미분, 적분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그죠? 이 급수는 이제 수열의 극한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접선도 또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는데 올해도 또,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도 나온 거죠. 최대 최소, 미분법, 그 다음에 도함수 활용, 정점분 활용,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능에서 이미 익히 공부했던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논술을 보면서 설마 극한 미분적분이 안 나올 것이다 예상할 순 없죠. 자, 그 전해 거도 보게 되면 순열조합, 이 순열조합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확률. 근데 이 그 모의에서 경우의 수, 고배 법칙, 하회 법칙에서 어느 정도 출제할 거라고 힌트를 주고 있죠. 자, 2차 곡선 역시 나왔죠. 쌍곡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선, 그죠? 접선 나오고 있고, 또 이제 2차 곡선에서 타원이 나죠. 여기 이제 모의에서 타원을 주고 여기서 쌍곡선을 이제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출제하는 이런 거 볼 수 있죠. 자, 그거 이외에 확장된 걸 보게 되면 역시 또 이제 미분, 그다음 적분, 그죠? 그다음에 또 여기 미분,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미분이죠. 그다음에 적분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결국 여기 이제 제시는 안 됐지만 추가됐던 부분을 보게 되면 등비수열, 그죠? 그다음에 수열의 극한, 그다음에 함수 중에 이제 무리함수, 삼가함수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의논술에서 모든 거를 알려주진 않는다는 거죠. 모의논술에서 큰 방향을 잡아주고 그것들이 웬만하면 이제 출제가 돼주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이런 상태를 이제 출제를 했죠. 과거에는 이제 기하를 좀 집중적으로 출제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최근 들어오면서 이제 기하가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출제한다 해도 접선이라든가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때 배우는 그 도형의 방정식 부분에서 이제 뽑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모의논술에 출제됐던 게 이제 두 세트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첫 번째 문항을 보게 되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 수학적 기납법 요 증명을 출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반드시 익혀야죠. 여태까지 앞부분에서 보지 못했던 기출에서 보지 못했던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힌트를 줬다는 건 앞으로 출제하겠다는 얘기죠. 수학적 기납법을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평가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본시험에서도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학적 기납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수학적 기납법 증명을 잘 모른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이제 수능을 준비를 여태까지 1년 동안 했는데 수능에 보면 수학적 기납법이 이렇게 네모칸 안에 자, 다음은 증명하는 것이다 해놓고 이제 증명해 놓죠, 여기. 그리고 여기 중간에 빈칸 넣기가 들어있죠. 이렇게 빈칸 넣기. 이렇게 빈칸에 알맞은 거 고르시오. 뭐 이런 거. 이걸 잘 맞춘다 해도 직접 처음부터 다 증명해 나가는 건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 수학적 기납법부터 총정리를 해야 됩니다. 총정리하는 방법은 이게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방정식 증명이 있고 하나는 이제 부등식 증명이 있죠. 둘 다 어렵죠. 그런데 이제 부등식이 더 어렵죠. 부등식 증명.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정석, 교과서. 두 번째는 이 모의고사 문제집, 모의고사 총정. 이 모의고사 보면 유형별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자이스토리나 마더텅 이런 거 보게 되면, 그 다음에 EBS 이런 거 보게 되면 이런 식의 문제, 이 모의고사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 이 문제를 보고 정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리하냐? 방법은 이렇죠. 이렇게 A4 용지를 하나 꺼내서 문제를 씁니다. 이렇게 문제. 다음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 딱 쓰고 요걸 읽지 말고 네모칸 넣기 아니니까 직접 논술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증명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증명을. 그리고 나서 이 솔루션을 보는 거죠. 이거 내가 먼저 하고 솔루션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증명이 다 됐던 안 됐던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암기해야죠. 어떤 식으로 푼다는 걸. 이 모의고사 집에 수학적 기납법 문제가 대단히 많이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면
수학적 기납법 웬만한 문제 연습은 끝납니다. 다른 학교 논술 기출문제에 나오는 수학적 기납법을 뽑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EBS, 모의고사, 뭐 정석, 교과서 이런 거 이제 1학년 때 했으니까 1, 2학년 때 이런 것들로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거죠. 올해 수학적 기납법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뭐 여기 이제 근각계수가 있는데 이제 근각계수는 잘하니까 이제 수학적 기납법 증명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소문항 3이 경우의 수에서 이제 합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계산 실수하지 마라. 이렇게 계산 실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경우의 수 파트를 또 공부를 좀 해줘야죠. 경우의 수. 이 확률 통계 파트 여기 이제 경우의 수 공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친구들이 그 대부분이 이제 그 한 90% 학생들 중에 이제 90%는 미적 선택을 하죠. 한 10%는 이제 그 기하를 선택을 하고 아주 일부 극히 일부가 이제 확통 선택하는데 확통 선택을 하면은 이 저기 그 여기 논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그래서 거의 다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제 확통에 대해서 이제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이게 이제 시간도 얼마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제 그 유튜브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확통 다는 아니고 확률 쪽 통계는 안 했고 확률 쪽을 싹 다 올려놨는데 이 유튜브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확률 파트만 쫙 한번 보는 겁니다. 이게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이 경우에서 잘 하니까 이제 뭐 수능 보느라 이제 그동안 안 했지만 그래서 이제 한번 좀 리뷰를 싹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관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 되죠. 뭐 1학년, 2학년 때 봤던 저기 문제집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풀어봐주면 되죠. 시간 없으면 안 풀어도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추천을 한다면 정석 연습 문제를 좀 풀면 어떨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정석 연습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확통 그 모의고사집 문제집 요거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EBS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 파트는 이제 나올 것이다. 경우의 수 통계까지는 안 나와도.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등차 수열이 나오죠. 근데 이제 뭐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기본적 문제다. 뭐 1번은 쉬우니까 있고 이제 소문항 1은 이제 쉬운데 문제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친구들이 이 등차 수열이 이 등비보다 쉽다고 생각하는데 등차 수열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등차 수열에다가 등차 수열만 나오면 별거 아닌데 뭐 일반항 뭐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a 플러스 n-1d 그게 아니고 등차 수열에 이제 정수 문제가 섞이거나 혹은 조건이 딱 섞이게 되면 이런 조건들 정수 조건 이런 조건들이 섞이게 되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실력 정석에 나오는 연습 문제 필수 예제 포함 연습 문제 여기 파트를 이 등차 수열만이라도 정확하게 등비는 좀 쉬우니까 일반항 구하는 건 등차가 어렵죠. 여기를 꼼꼼히 풀어본다. 왜냐면 여기 실력 정석 연습 문제 보게 되면 이 정수 관련된 조건을 많이 넣어놓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이후에 문제집을 막 구해서 하면 되지만 시간이 2, 3일밖에 없으니까 그 안에 그래도 한두 문제라도 건질 수 있게 우리가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항 구하는 문제가 어려운 걸로 해서 틀림없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연습 충분히 해보자.
교과서의 연습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믿어야죠. 교과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절대값을 포함하는 함수의 극대역소 파악하고 정적분을 구한다. 뭐 미적분 반드시 나오니까 미적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잘하고 근데 이제 계산의 양이 많다. 여기에 관심이 가져야 돼. 시간이 모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칭성 같은 걸 고려해서 좀 빨리 해결할 수 있게 좀 뭔가 그 약간의 그 수학적 기술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계산 양의 차이 때문에 이제 시간 차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뭐 정답률, 정확도 이런 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좀 근데 워낙에 우리 친구들이 미적분을 잘해서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냐?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 개형이 이제 그래프 개형은 이제 기본 도형이 기본 그래프가 있고 26개 암기해야 될 기본 그래프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fx는 x분의 2x 뭐 이런 거 이런 기본 그래프가 있고 그거 이외에 이제 응용 그래프들이 있죠. 응용 그래프는 보통 이제 합성함수가 많죠. 근데 이제 요런 게 요 응용 그래프는 이 그 수능에 정말 많이 나오죠. 특히 합성함수 그래프는 많이 나와요. 수능 문제 여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고교 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수능을 잘하는 친구들은 그래프 개형을 쉽게 그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 값을 구하자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우리가 잘하니까 나올 것이다 생각해야죠. 자, 두 번째 세트 문제를 보게 되면 1번을 보게 되면 조합 나왔죠. 그러니까 경우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이번에 확통이 나올 겁니다. 근데 통계까지는 안 나오고 이 통계까지는 안 나오고 이 경우의 수 파트 확률 중에도 이제 경우의 수 이 파트를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교과서를 해도 되고 뭐 여기 나와 있죠. 이제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다. 교과서 해도 되는데 이제 교과서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교과서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를 좀 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단순한 수식적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고배 법칙과 관련해서 평가하겠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계산법으로는 안 되고 좀 스토리텔링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 내용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좀 봐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확률 파트에 이제 경우의 수 파트는 나온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이건 뭐 반드시 나온다고 볼 내용인데 이 평균값정이죠. 평균값정이. 그리고 정적분에 표현된 함수. 우리 이제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라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많이 해봤죠. gx 플러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뭐 ft dt 뭐 이런 거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혹은 뭐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 뭐 해서 gx 뭐 이런 유형이었죠. 이 평균값 정리라는 거는 이제 원래 이제 라그랑주가 있고 그 코시가 있는데 우리 교과서는 이제 코시가 없죠. 라그랑주만 있죠.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가 f 프라임 c를 만족하는 그런 c가 존재한다는 거죠. 어디에? a, b 사이에 있다. 이건데 이 평균값 정리라고 뭐라고 나와있냐면 내용은 알지만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서 적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맞습니다. 실제 필드에서도 학생들하고 얘기해보면 단순 계산 잘 하는데 이걸 이용한 뭐 증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조건 찾기 이런 것들은 잘 못하죠. 이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이 평균값 정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반드시 나오죠. 이번 시험에. 반드시. 그래서 이제 반례 찾기, 그다음에 함수 가지고서 찾아보는 연습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선행 문제에서 이 1, 2번 요 문제에서 1번
발례를 찾았다면 이 발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걸 못 찾으면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곱으로 정의된 새로운 함수에 대한 평균값 정리의 조건을 변경해서 마지막으로 또 함수를 찾는 그런 문제다. 그래서 학생들이 연습하는 문항이 아니다. 아예 얘기를 해야죠. 이게 수능형이 아니다. 이 얘기죠. 이게 수능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연습을 따로 별도로 좀 해줘야죠. 제가 이제 해드리면 좋은데 이게 이제 지금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보자고요. 제가 시간이 좀 되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제는 그래서 이제 조건 변경. 이 평균값 조건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조건을 변경한 후에 적용한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로는 이제 이 원과 직선과의 관계, 이 기하 문제가 이제 기하를 직접적으로 출제하지 않다 하더라도 고1, 2 때 배우는 이러한 도형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등비수열의 합 요거죠. 근데 뭐라고 되냐면 이제 수능하면서 많이 접합니다. 우리 왜 그 있지 않습니까? 저기 무한등비급수, 무한등비급수. 그래서 뭐 이렇게 원 나오고 이게 직선 나오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1-r분의 a라고 돼 있는 그런 유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3번은 수능형. 교과서의 등비수열합을 충실히 공부하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수능형. 또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등비급수는 이게 도형과 연결된 무한등비급수는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정도 되게 되면 우리가 한번 좀 모의 논술로 해서 올해 나올 것이 무엇인가를 좀 예측을 해봤는데, 물론 이거 이외에도 확장된 범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첫 번째, 수학적 귀납법, 공포법도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 평균값 정리. 세 번째, 확통 중에 경우의 수. 네 번째, 무한등비급수. 요거만큼은 반드시 공부하고 가자. 이거죠. 이건 증명. 제 생각엔 여기도 증명이 나올 것 같지만 증명. 그 다음에 경우의 수, 뭐 수열 같은 것이 나왔을 때 수열 5번 수열. 특히 등차 수열에 정수조건, 정수조건, 등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수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가자. 어느 책을 봐야 될지, 그 다음에 문제를 어느 정도 다뤄봐야 될지는 제가 위에서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물론 이거 말고도 나오겠죠.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하지만 적어도 예시 문제, 모의 문제를 본다면 이런 걸 중점적으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과거를 비춰봤을 때 모의 논술에 나왔던 내용을 많이 출제 문제 속에 포함시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걸 알게 되면 부담이 없죠. 자, 뭐 수능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 친구들이 수능 끝나자마자 약 한 2-3일 동안의 시간 내에 최종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우선순위 이걸 먼저 공부하고 그 이후의 걸 또 공부하자, 이런 얘기죠. 자, 요 정도 하고 제가 이제 차후에 찍을 강좌는 논술 답안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논술 답안 구성 시 주의사항, 그 다음에 논술 공부 이 이외의 것들, 이외의 단원들을 어떻게 학습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한 5세트 정도, 요번에 그 가이드북에 나온 문제들 한 5세트 정도를 제가 하나씩 꼼꼼하게 풀어드리면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